안녕하세요.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PPI, CPI 지수와 PPI 지수가 공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많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있죠. 지난 하반기 때, 지난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다우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위아래로 요동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잘 넘겼다 싶었더니 이제 경기 침체가 문 앞에 찾아온 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국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보시게 되면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기에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쉽게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거래량은 급감을 했죠.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나타나는 빨간불은 말 그대로 파는 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증시에 호재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들만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기업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무엇보다도 나쁜 소식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 분야에서 엄청난 재고를 떠안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이 재고가 줄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가 많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 D램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낸드 프레시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반도체가 이런 공황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산업 전체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점점 경기 침체로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작년 4분기가 확실하게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연장되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도 올해 1분기까지도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기업들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먼저 흘러내리게 되죠.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여기는 게 시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언제쯤 바닥을 찍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는 확실하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타이밍까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자, 원달러 환율도 오늘 1230원을 찍었으니까요. 이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원화는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즉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는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달러를 매개로 해서 미국 제품과 우리 제품이 경쟁을 한다면 이제 미국 제품이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까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 가치를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달러를 낮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미국이 쓰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미국은
그 미 중앙 연방 정부의 그 부채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악재 때문에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오바마 정부 때 한번 불거진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악재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더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경제도 진짜 큰 문제점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화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연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더 이상 이 금리에서는 손익을 맞출 수 없는 기업들, 또 그 손익을 맞출 수 없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이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들에게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덜 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보다 본격적으로 작년에 그 김진애 사태로 시장에 풀린 그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과잉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설 연휴 때는 자금을 풀어서 기업들이 말 그대로 그동안 이 하도급 대응을 먼저 받는다든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렇게 풀려나간 자금을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 징후가 증권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죠. 이 주가라는 것은 경기에 선행합니다. 경기가 침체로 빠진다면 그보다 먼저 주가는 더 빠지게 되죠. 지금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바닥을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징후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디램과 낸드 프레시 가격이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대출 SK 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분기 기준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최고 기업마저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보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가기 어려운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압축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투자 수익도 볼 수 있고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2023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공부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의 수익 면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타이밍이 좋게 이럴 때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즉 주가에 움직이는 동인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쓴 거죠. 네, 책을 내놓게 된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동인을 파악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자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시장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연체율 같은 것도 확실히 올라가면서 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도 점점 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태를 좀 지켜보겠죠. 물론 우리 증시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에서는 내 원금을 지키는 쪽에 또 무게를 두고
투자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국내 은행의 그 원화유출 부분의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중소기업들 부분에서 늘고 있던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즉, 대기업은 그런대로 아직까지 사내 유보금도 있고 버텨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먼저 이 기준금리 인상의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쪽은 아마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체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소비의 저변인데 이 소비의 저변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리스크 해지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원금을 지키는데 더 힘을 두고 더 관심을 두고 더 그 투자에 무게를 두고 하셔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잘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설 연휴 다녀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힘차게 이번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